안녕하세요. 발네바의 코로나19 백신이 2022년 1분기에 유럽에서 승인될 거란 전망이 올해 초 1월부터 있었습니다. HIV 테라피틱스가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발네바 홈페이지에 따르면 발네바 코로나19 백신은 2022년 3월 1일에 바레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레인은 중동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면적이 제주도보다 작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네바 코로나19 백신은 이번에 작은 섬나라 바레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HIV 테라피틱스는 선을 그었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앞으로도 VLA2001에 대한 도입 계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감을 확인사살한 겁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밀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을 다뤘는데요. 신기하게도 다음 거래일에 관련된 주식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비슷한가 봅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 우려감에 비료 관련주 효성 OMB가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면 증시에서 어디로 돈이 쏠릴지 알 수 있습니다. 종목까지 정밀하게 맞추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어렴풋하게나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룸은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거나 위협적인 일이 곧 닥칠 것처럼 보일 때 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식량 위기가 임박했을까? 우크라이나의 밀 출하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grind to halt는 멈추다는 뜻입니다. 풍차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빨리 회전하는 풍차는 위험하기 때문에 느리게 돌아가라고 여분의 옥수수를 그라인드 스톤에 부어 넣습니다. 그 결과 풍차를 천천히 돌게 만들었다는 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풍차는 옥수수를 갈면서 서서히 돌다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밀 수출이 중단되면서 밀 가격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식량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어떤 상황일까? 내가 농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씨 뿌리고 2. 작물 수확하기.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오면 작물을 수확합니다. 지금은 3월이죠. 봄입니다. 씨앗을 뿌릴 시기죠. 그런데 전쟁이 났네요. 한가롭게 씨앗을 뿌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던가 싸울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해야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씨 뿌리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플랜팅 해야 하는데 못하면 가을에 추수할 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식량 위기는 안 오더라도 올해 가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전시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 농부가 씨를 못 뿌렸고 따라서 밀 공급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밀 가격은 2배 또는 3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밀을 가루내면 밀가루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밀가루는 밀로 만듭니다. 저 멀리서 밀가루 음식 가격 인상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밀 생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항구가 멈췄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둘째,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파종, 플랜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밀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밀 가격이 급등하니 움직였던 코스닥 종목이 효성 OMB였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길래 테마주로 엮였을까? 효성 OMB는 유기질 비료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비료 회사죠. 비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학 비료와 유기질 비료입니다. 효성 OMB는 이 중에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또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와 부속 유기질 비료, 퇴비입니다.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는 어분, 부속 유기질 비료는 똥입니다. 어분은 생선을 가루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선 가루죠. 생선을 찌거나 말려서 만든 가루를 어분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가루 분자를 씁니다. 어분은 생선을 증기로 찌고 압착하여 액즙을 제거하고 고형 부분을 건조하여 분쇄해서 만듭니다.
어부는 단백질 따위의 영양이 풍부하여 비료, 사료, 식료품으로 쓰입니다. 어부는 압착해서 액즙을 제거했기 때문에 수분이 적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붉은 살 생선으로 만든 어분을 브라운밀, 흰살 생선으로 만든 어분을 화이트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숙 유기질 비료 퇴비는 풀, 집, 가축의 배설물을 썩힌 거름을 말합니다. 동물의 분뇨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부숙이란 썩혀서 익힌다는 뜻입니다. 즉 발효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숙 유기질 비료 퇴비는 똥을 발효시킨 비료라는 뜻이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물고기 가루는 유기질 비료, 발효된 똥은 부숙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는 만드는 방법이 달라도 어디까지나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모두 유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화학 비료와 다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료는 크게 화학 비료와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다시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로 나뉩니다. 참고로 비료의 3요소는 질산, 인산, 칼륨입니다. 따라서 비료는 NPK를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학 비료, 유기질 비료 모두 NPK를 식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질소는 식물의 잎과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영향을 주고요. 잎과 가지가 잘 자라야 그 다음 열매도 맺는 거니까 질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산은 식물이 꽃과 열매를 맺는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칼륨은 식물의 뿌리가 뻗어나가는데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면 질소는 잎, 인산은 열매, 칼륨은 뿌리에 영향을 줍니다. 비료의 3대 요소라고 할 만하죠. 삼성전자는 러시아에 스마트폰과 칩을 수출하는데요. 이번에 러시아행 출하가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선적이 중단되면서 러시아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34%로 1위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러시아 내에서 영업과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했고 에르메스, 샤넬, LVMH 등 명품 브랜드도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도 동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철수 시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수출을 못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자의는 아닙니다. 물류난이 심화된 결과 어쩔 수 없이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난이 심화되니까 HMM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 물류난이 발생하면 운임 상승이 지속될 수 있죠. 따라서 HMM의 호실적 기대감도 생겨난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IV 테라퓨틱스는 발네바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효성 OMB는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